그 쪽지 시험 했을 때 해보면 이건 다 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출은 반복이에요. 어떤 특별한 툴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서 나왔던 문제 중에 그냥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툴 있잖아, 한 200개 정도 회계처리 있잖아요. 여기서 해서 그것만 외우면 돼요. 그럼 바뀔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항상 처분 3단계법 얼마나 강조 많이 했습니까? 회계처리 할 때 처분 3단계법에 따라 얼마나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처분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기 시세 대차의 목적이면 당기 매매 정권 아닙니까? 취득가액 얼마죠? 구입가 2천만 원짜리 1단계 뺀다, 그죠? 자, 체크했죠? 1단계 빼고 돈 분 게 2,400 됩니까? 2천만 원짜리를 2,400에 팔았다는 거죠. 400만 원이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최고 쉬운 뭐예요? 최고 쉬운 회계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VAT 있죠? 과세거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세무이급에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럼 뭔가 취득가액이 나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나야 되는지. 매도 가능 증권이면 어렵죠. 그거는 이제 세무이급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죠? 드디어 한 번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자 비용에 대한 있죠, 취급.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 비용이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뭔가 특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산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게 바로 금융비용 자본화를 하면은 자산 처리하고 안 하면 비용 처리하는데, 시험에서는요 자본화 하는 걸 물어보겠죠. 자산 처리해라, 이제 이 돈 나간 거를, 돈 나갔잖아 현금이, 여기에 계정이 뭐냐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 말이 뭐죠? 완공일은 요 날짜가 2021년도니까 지금 현재 8월이니까 아직 완공 전이죠. 이거 완공 전에 있죠, 나간 모든 금액을 기록하는 계정이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아주 정형화되고, 요 문제가 또 있죠. 우리 기본 교재 기출 문제 있죠. 그냥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그 유형 하나씩 알아보는 거죠. 잊어버릴만 하면 이렇게 풀어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죠? 또 한번 보완하고, 이렇게 익히면 돼요. 최근에 95, 96, 97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체크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6회분까지, 그죠? 100회는 여러분이 토요일에 푸세요. 내일 어려운 거 90, 그죠? 9회 풀고 100회는 50%쯤 되니까 너무 쉬워요. 이거보다 더 쉬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한번 더 풀어보고, 그대로는 풀지 마세요. 그리고 세무이급에, 그죠?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죠. 그 어려운 회계 처리를 하라고요.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예, 한번 볼까요? 이 정도가 나와요. 이게 되게, 여기서 원래는 세무이급은 뭐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사비익도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더 어려우면 가산세도 넣고, 더 어려우면 카드를 꺼냈다 수수료 넣고 막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단순한 거 아닙니까? 내야 될 세금은 미지급 세금, 환급 받는 건 미수금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대급금은 뭐죠? 입대니까 매입세이고, 예수금은요 당연히 있죠. 매출세액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모르면 안 되죠. 자, 알겠죠? 대급금 하면, 그죠? 매입세액. 예수금 하면요, 부가세 예수금 하면 매출세액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했을 때 이 금액이 330이잖아요. 더 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일단 저는 매출세액부터 문제예요. 예수금 찍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미지급세는 330이죠. 근데 이게 세무이급은 좀 부족해요. 여기서 자비익,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았다면요. 그럼 자비익 만원 딱 이렇게 하면 여기에 329만 원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있죠. 하는 것들까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같으면 자비익으로 처리하잖아요. 자비익 하면 요만큼은 안 돼도 되잖아요. 만 원은. 이런 것까지 우리 기본국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한번 또 체크해서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있죠. 이거는 뭐, 우리 공장 나왔어요. 그죠? 거래처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원재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은 선거금이네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거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나중에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하죠. 매입하면 선거금이 없어지고 매출하면 선수금이 없어지는 거죠. 요거를 해서 매입 매출 전폐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죠. 그럼 여기서 아니 네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뭐 이거 뭐 틀리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틀리면 안 되지.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요? 그죠? 이건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뭐 상기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공부하신 분은 이 6문제 틀릴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큰 논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입력은 한번 해볼게요. 자, 회계 처리를 잘 못하는 분은 그걸 익혀가지고 자기 걸로 계속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7월 12일 놔볼게요. 지금 보니까 영업부 나왔어요. 도서 구입비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도서 구입비 판관비 이렇게 하시고, 요 금액 있죠. 7만원. 대변에 있죠. 이렇게 해서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되죠? 거래처 필요 없죠? 왜? 도서 인수비는 비용이고, 예금은 달지 않는다 했잖아요. 아, 달아도 돼요. 힘들면 달아도 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해운에 대한 있죠. 7월 28일 날 할게요. 이거는 서로 있죠. 외상값하고 외상 매입금하고 차입금하고 상계하고 나머지 네팅한 금액 110만 원을 당좌 수표로 싸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이렇게 내가 있죠. 외상 매입금을 했죠. 여기가 해운. 해당 금액이 58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외상 매출금 해서 해운 이렇게 470만 원 이렇게 하고요. 되겠죠? 11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하면 현금으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당좌예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예금에 있잖아. 거래처가 다를 게 아니죠. 무슨 은행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면 이렇게 달아서요. 저 힘들면. 아시겠죠? 그게 구분이 안 되면은 달아도 뭐 하나. 자, 7월 31일 날 같은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읽어보고,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이 2,000 주고 샀다는 거 알아야 돼요. 뺐죠? 그 다음에 3번. 돈 분 게 뭐죠? 보통 예금이 2,400 들었다는 거잖아요. 일단, 머릿속에 1단계, 2단계 나오고 나머지가 위쪽에 보면 대체차익이 400이 나오죠. 4번에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있죠. 처분 이익.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거래처가 지금 여기 거래처 없죠. 그러니까 거래처 안 달아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월 11일자는 회계처리 너무 쉽죠. 왜냐하면 이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것만 알면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금액이 700이고 대변에 자, 그 건설 중인 자산, 그죠? 이자 비용의 자본화 한번 나왔으니까 또 한번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30일자 거래는 있죠. 네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매출세액이 있죠. 부채니까 차변에 250 매수금에서 얘가 얼마냐면요. 1130만 원. 대급금은 우리가 여기가 얼마냐 80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330이 대변에 있는 거잖아. 262. 261이가 이렇게 해서 330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있나요? 거래처 없죠. 그러니까 거래처 달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지막에 있죠. 여기도 거래처 없죠. 이건 거래처 있네. 우리 공장이 있으니까 이건 뭐 12월 19일 그죠? 선급금이 될 것이고 우리 공장 좋아요. 우리 공장 해서 해당 금액 있죠. 200만 원 내고 대변에 일봉사만 자, 이렇게 해서 그죠? 회계 처리 끝냅니다. 되게 쉬웠던 그죠? 회계 처리 되겠습니다. 해봅니다. 이게 여러분이 회계 처리가 생각나고 있죠. 금액을 입력하면 충분히 시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기 가서 그죠? 매입 매출 점수 해볼게요. 얘는 서비스 분계예요. 왜 서비스 분계냐면 이순욱이라는 사람한테 현금 영수증을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있죠. 소매 매출, 현금 매출이 되죠. 이거 유용하네 되겠네요. 여기 뭐죠? 우리 부가가치세 있죠. 공부할 때, 서식 공부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는 과세 3번에 정규 정병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죠? 4번 과세 기타에 해당이 되고, 과세 기타는 14번 건벨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그냥, 그죠? 현금이니까 1번을 때려버리면, 그죠? 바로 나옵니다. 요것만 할 줄 알고 밑에 1번 치면은 서비스 분계됩니다. 아무런 밑에 하단에 회계처리 할 필요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거 되고요. 두 번째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죠. 근데 원재료 매입처하면 그래도 제조원가입니다. 매출처 거래처 하면요 판관비가 되고, 알겠죠? 원재료 거래처라면 제조원가 500번대, 매출처 거래처 하면요 판관비. 어제 매출처 거래처 나왔어요. 근데 지금 원재료 거래처 나왔으니까 제조원가의 사무실 이전이니까 결국은 접대비가 돼요. 또 환을 보내준 거야.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로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받다.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현금영수증 61번 현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밑에 봐야 돼요. 파트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생각해봐요. 꽃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면세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해서 어저께도 그거 나왔는데 요 유형을 61번으로 가면 답이 없다고요. 62번 현금 영수증 면세 되겠습니까? 요 하이라이트는 요거예요. 현면 되겠습니까? 요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요런 게 나오면 여기 부가세 있는지 없는지 있죠? 계정을 보고 면세 거래가 아닐까라는 거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어요. 사람들 여기서 많이 갔어요. 현관으로 가요. 무턱대고, 그죠?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접대비, 제조원가로 해서 보통이고. 요거 하나 체크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있죠. 이거는, 그죠?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기 기계장치를 샀어요. 쉽게 할부니까 단기 할부죠. 그죠? 그러니까 다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기계장치하고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돼요.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이거는 별로 아니구나. 이거는 또, 보통의 입금, 광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매출하고 세금에서 끌었는데, 입금이 예금으로 들어왔다는 거 불가합니다. 선수금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선수금 정도 있으면은 세무이급이 되고, 선급금 정도 있으면 세무이급이 되죠. 얘는 뭐예요? 회계 처리해보면 그냥 한 줄로 단편적이가 되게 쉬운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요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때, 강조할 때.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제가 그때 보여드릴 때도 뭐, 제 혼자 뭔데 3번씩 하고 꼭 해보라고 했죠. 계속 나오니까 그래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있죠. 장부 금액이 딱 보면 120만 원 아닙니까? 장부가액이 120만 원 아닙니까? 어떻게 장부가액? 이렇게 찾아야 돼요. 강간상각. 장부가액 얼마? 120이죠? 여기서 빼면 120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 주고 팔았어요? 110만 원 주고 팔았습니까? 부가가치 포함이잖아요. 부가가치 내 돈이 아니래도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받는 거니까 내 돈이 110이고 얘는 포함이니까 110만 원 내 돈이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돈 받은 건 얼마죠? 100만 원. 120짜리를 10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만 원이 나중에 손해봤다는 게 당장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요거는 알고 들어가기. 그죠? 그러면 1단계는 뭐죠? 요렇게 빼잖아요, 1단계. 이건 잘 돼 있네, 1단계. 되겠습니까? 요거는 픽스된 가격이고, 그죠? 요건 안, 1단계 되고, 여기 120이죠. 돈 분계. 110 이렇게 2단계 치면은, 그 다음에 여기 20만 원이 자동 나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해보고요. 다음, 내일 시험에는요, 여기 부가가치세 별도로 돼 있어요. 다음 점.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별도. 그죠? 요렇게 해도 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만 좀 유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원 알고 들어가기. 그죠? 치는 거 꼭 해보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전전에 받았으면은 51번이냐? 혹시 54번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세금을 받은 건 둘 중에 하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토지 관련 매입세금요. 불공이고 무조건 토지의 원가에 가산합니다. 토지의 자본 지출. 그래서 대급금이 나타나지 않고 이 금액이 있죠. 330이 바로 뭡니까? 토지 한 방에 들어가요. 딱 치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6문제 나왔는데요. 이번 중에서는 토지 관련 있잖아요. 불공이 여기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불공의 유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개 입력할 때 특히 아까 전에 했죠. 기계장치 판 거, 냉장고 판 거 있잖아요. 비포? 요걸 위주로 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력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 21일. 우리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했으니까 14번 건별, 그죠?
매출 좋아요. 그리고 여기 99만 9천 원 치면요. 1.1 나누고 이순호. 자,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그냥 현금 매출액 1번 때리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분기입니다. 하단에 고칠 게 없죠. 이렇게 딱 요런 문제가 6문제 2문제 나와요. 보통 2에서 3문제가 하단에 아무것도 할 문제가 없는 게 2개 나와요. 외상거래 이렇게. 그 패턴을 보세요. 그 두 번째 9월 4일자 볼게요. 이거는 원재료 매입처에 있죠. 사무실 이전에 따라가지고 이게 꽃 있잖아요. 프리테왕. 그러니까 62번 현면을 알고 하고 여기 보면 축하만 해당 금액은 20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티 원 분계는요. 현금을 받고 보통 예금이니까 3번 가야 돼요. 원재료가 아니죠. 원재료가 아니고 이거는 기본값이 원재료지만 매입은 봐야 되죠. 그리고 접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접대비를 할 때 항상 뭘 판단합니까? 다시 봐야 돼요. 비용이다. 접대비는 보니까 원재료 매입처라는 걸 보고 제조원가 되겠습니까? 그죠? 매출처 거래처라면요. 반감비가 이거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은요. 보통 예금을 싸줬으니까 이렇게 끝 밑에 하단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현면이 좀 중요할 거예요. 유형 구분 요거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조원가 좀 구분하고 그 다음에 9월 15일자 그래 볼게요. 얘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냥 유형이 할부 판매를 했으니까 10일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51번 기계장치 해당 금액은 5천만 원. 이 금액은 뭐 일반적인 거네요. 한국 전자 분계는요. 할부대금은 다음 주에 3번 되면 되겠네. 그래서 기본값은 여기가 기계장치니까 대변에 253번에서 미지급금 해서 5,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얘도 뭡니까? 보통 예금 있고 그냥 일반적이네요. 전자세금 발급 11번 매출 1,500. 여기에 보면은요, 광고, 전자, 분계는 입금받으니까 3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금액 중에 보통 예금을 입금받았으니까 3번. 그래서 103번에서 바로 1650. 이것도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18일 거래 한번 볼게요. 여기가 중요하죠. 세금을 끄는 거, 그죠? 비품 매각. 요거 얼마 주냐면 100만원. 이렇게 돼야 됩니다. 파트 보면서. 요거는 어디냐면은, 미래. 자, 전자, 분계 3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요런 상태에서 여기 픽스가 되잖아요, 여기. 요건 픽스가 되죠. 여기서부터 바꿔주는 거라고. 얼마를 빼야 돼요? 장부가액 120이 되도록 빼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품 매출을 고쳐야 된다고요. 비품이니까 210, 여기 대본에서 212번 이렇게 한 후에 요 금액이 얼마냐면 280 이렇게 하고요. 차변에 동시에 213번 하면 그 다음 한 플러스 1이잖아요. 요거를 160 이렇게 먼저 한다고요. 여기 1단계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고치 나간다 그죠? 2단계는 돈 분계잖아요. 그러니까 돈 분계를 찍으면 돈은 얼마를 받았냐 했으니까 현금 110만 원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3번 101번에서 110을 치는 거예요. 입력을 했죠? 그리고 내가 처음에 예측했던 뭡니까? 해당 잔액이 뭡니까? 마이너스는 차변이다. 처분 손실이 20만 원 나와야 된다. 나왔다는 걸 확인하면 내가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해서 차변해서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20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이거 연습해 봅니다. 꼭 하세요. 만약에 현금 안 받았다면 미수금이 되고, 그죠? 어저께 어음 받았다면요. 약속 받을 어음이 아니라 미수금. 이렇게. 여기 조금 채권 채무를 조금씩 바꾸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하시면 좋겠고요. 11월 28일 날 마지막 글 해볼게요. 자, 불공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토지 관련. 그래서 해당 금액이 국민개발로부터는 300만원. 국민개발 이렇게 하시고요. 전자 세금 계산 받았고, 불공은 유형을 사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6번에 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무조건 회계 처리가 뭡니까?
얘는 지금 현재 수수료 현금으로 1번 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값이 뭐죠? 원재료인데 여기를 어떻게 치면 돼요? 토지의 원가니까 무조건 뭐예요? 토지에서 200원 이렇게 해서 33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수는 무조건 토지입니다. 자본적 지수니까 토지 원가에 가산을 이렇게 하면 대급금 안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딱 회계처리를 하는 것까지 한번 유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했고요. 12개 했고 지금 5개 남았어요. 5개 이제 어떤 논점인지 이제 볼게요. 2개는 오류 수정. 그죠? 오류 수정 잘못된 거죠. 오류 수정은 내가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다. 처음에 보니까 7월 10일 날 보니까 6월 10일 날 10만 원을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10만 원을 세금과 원가로 처리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10만 원의 의미는 낸 거는 직원들 급여 줄 때 원천세를 뭡니까? 징수한 거를 소득세를 납부한 거니까 예수금에서 빠져나가야 될 거를 내가 잘못해서 세금과 공과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 처리할 때 요것만 바꾸면 돼요. 정말 여기 가서 딱 해서 254번만 바꾸면 바꾸는데 정확히 있잖아. 3초면 바꾸잖아요. 그죠? 딱 해서. 그러면 3점이 된다는 거죠.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요 2개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과세등, 뭔가 불공이네요. 불공. 불공 느낌이네요. 그래서 가제투수에 수리를 했네요. 그리고 당연히 수리비하면, 그죠? 세금을 받아요. 그럼 불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수선비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본사 업무니까 차량 유지비에, 그죠? 판관비가 돼야 되겠네. 그런데 좀 해당 금액에 대해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처리했다. 아, 그러니까 네가 이거 세금 받아가지고 과세를 잘못했으니까 대급금이 막 나타났죠, 그죠? 판관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불공으로 때려가지고 뭡니까? 이 대급금이 안 되고 55가 뭡니까? 차량 유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2건의 거래를 고쳐봐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하는 7월 10일자 거래가 되네요. 그래서 7월 10일자 가볼게요. 너무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금이었다. 그죠? 이렇게만 샥 바꾸면 돼. 예수금 샥 바꾸면 돼. 그리고 9월 27일자에 있죠. 매입 매출 전표 가볼게요. 9월 27일자. 아, 여기 과세로 자동차 수리 50, 있죠. 차량 주비 판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불공을 해요. 53.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나올 거죠. 여기 지금 현금으로 나왔나? 현금으로 결제를 했으니까, 여기 뭐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불공제 사유는 비용 이렇게 하고 현금이잖아요. 그죠? 1번 현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밑에 기본값이 뭐야? 원재료가 아니고 뭡니까? 차량 유지비, 그죠? 이렇게 판관비, 이렇게 해서 금액을 토탈, 대급금이 안 타는,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있죠. 내용들 좀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몇 번 바꿔보는 거예요. 계속 한 6회분만 바꿔보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결사. 세무 2급에서는 5문제 나오고요. 회계 1급에서는 3문제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요거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요거는 어제 했던 거예요. 중복이죠. 어제 했던 거 또 내나? 어제 소모품 나왔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그 입장 공장이네요.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했네요. 그죠? 소모품 자산으로 했는데 기말에는 6개가 재고면 몇 개가 팔려? 14개를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 5만원 하면 14개면 5만원, 20만 70만원이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4개 70만원이 있죠. 비용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회사가 만약에 다 비용 처리했다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선거 비용이나 소모품이랄지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야? 다 자산 처리니까 한 번도 비용 처리 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사용분에 대해, 여기 있나요? 비용 처리할 거. 근데 여기 공장이니까 제조원가 소모품 B 70만원. 우리 회사에 소모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소모품 100만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소모품을 빼줘야 돼, 70만원. 이렇게 함으로 소모품 빼고, 소모품 B로 있죠. 회사는 회계처리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소모품 B로 하였다 하면 또 바뀌지잖아요. 그런 것까지 있죠. 자꾸 반대 경우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있죠. 우리 여러분들 서비스 문제 아닙니까? 결산자료 붙여가지고 중간에 일하면 조회하는데 조회할 필요 없어요. 올라오는 걸 아마 100만 원 있을 거예요. 대체하고 나머지 있죠. 600을 계산해서 실험을 만들면 되는데 얘는 마지막에 해야 되겠죠? 결산자료 입력이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죠?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우리 배웠잖아요. 고정자산 있죠.
등록에 요거 자료를 입력해서 단기에 인식해야 될 금액이죠. 그걸 상각 범위를 딱 찾아가지고 뭡니까? 여기 제조원가니까 요것도 하나, 두 개는 뭐예요? 계산자료 입력을 펼쳐가지고 기계장치 제조원가에 요 해당되는 금액이죠. 이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금액을 딱 해서 전표 추가하고 끝내는 요 형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마지막 결산 분계니까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서 10월 31일자 우리 확인했다면 10월 31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소모품 B가 돼야 되죠, 그죠? 제조원가로 봐야 돼요. 70만 원. 대비는 소모품 빼야 되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70만 원 이렇게 일단 하나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있죠. 이거 나가가지고요. 여기 고정자산 등록 있죠. 들어가서 법인세 비용은 나중에 할 거니까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이걸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산 계정이 밑에 세 번째 보니까 기계장치고요. 206번 해서 기계장치에 101번 코드번호에 기계장치 칩니다. 취득일자는 2019년도 7월 27일. 자, 그러면 그저 기초가 있으니까 기초가액은 3,0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900. 경비는 제조원가래. 그럼 제조원가에 가서 제조원가 되고 내용연수는요 5년. 그다음 상각률은 정률 맞네요. 그럼 여기 상각 범위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상각 범위? 요만큼이 단기 인식할 금액이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회계 1급은요 1급에서 이런 문제 나온 적이 그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고 사람들이. 다른 거 치웠지만. 그럼 9471000을 뭡니까? 요 금액이 단기 인식해야 될 금액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제조원가예요, 그죠? 자, 그럼 요 금액을 알고 이제 드디어 결산을 마무리 해볼게요. 두 개. 감가상각비하고 요거는요. 결산 자료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자, 엔터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셔가지고요. 지금 제조원가니까 제조원가에 여기 있죠.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여기 쭉 때리면은 여기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여기 기계장치 보입니까, 여기? 여기에 있죠. 9471을 적는 거예요. 947100. 보통 제시하면 제시한 대로. 제하고 연습했잖아요. 이거 찾아가지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9471 넣었죠. 그죠?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세 등은 뭐야? 찾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 100이 올라왔잖아요. 100을 계산하고, 700이 되도록